테라뷰라는 기업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잘 모르는 기업이어가지고 한번 그 GPT한테 검토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이거 답변을 두 번째 세션 끝나고 나서 아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보고 한번 제가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반도체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생물학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대체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이오 분야는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한번 그 검토 결과를 보고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고 계신데, 네. 생물용 현미경 수출 실적에는 산업용 현미경 안 잡힐 것 같다. 네, 자이스 유명한 렌즈 기업인데 현미경 제조에 진출하느냐?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자이스 같은 경우에는 렌즈에 굉장히 이제 특화된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현미경 제조에 진출하면은 그거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TSMC가 반도체 완제품 시장에 진출하는 거하고 비슷한 효과를 내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렌즈를 모든 그런 이제 그 현미경 기업들 혹은 이제 렌즈가 필요한 그런 기업들에 제공하는 그런 회사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물용 현미경 수출 시장. 근데 저거는 HS 코드 분류상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홀로토모그래피는 다 그 생물용 현미경으로 잡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용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현미경 그 제품 특성에 따라서 그게 분류되는 거기 때문에 HS 코드에는 전부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답변이 좀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테라뷰 비파괴 검사 기업이라고 대충 알고 있었는데, 생각해봤는데 심층적으로 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 네, 대충 답변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읽어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따가 두 번째 세션 끝나고 한번 제가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두 번째 글 한번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듀 투자관에 비추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이창용 총재가 환율 관련된 발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 생각을 밝혀보려고 합니다. 환율 관련해서는 이제 굉장히 많이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왜 그랬었는지도 좀 공유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이제 그 이창용 총재가 서학기미 때문에 환율이 이제 안정화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는 한국은행 수장으로서 억울하기도 하고 그럴 테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 금요일의 인터뷰는 전에 말했던 책임 파산의 문제를 심각하게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 있는 뒤틀린 인식이 모여가지고 한국을 병들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였습니다. 결국은 무책임한 기성세대가 어떻게 보이느냐를 내려놓지 못한다면은 이 나라는 파멸을 향한 이 열차가 뒤집어진 것처럼 이 파멸을 향한 고속 열차를 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점차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듀 투자관에 입각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창용 총재의 발언의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IB가 생각하는 환율의 적정가치 이창용 총재의 아전인수라고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건 이제 기사 내용입니다. 2일 1,400원 초반 정도로 환율을 전망하는 보고서가 다 나온다라고 하면서 원화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라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하는 기자실을 찾아 해외 IB는 1,480원 환율이 너무 높다고 생각한다. 대개 1,400원 초반 정도로 전망하는 보고서가 다 나오는데 국내에서만 유튜버들이 원화가 곧 휴지 조각이 된다고들 한다. 며 이같이 말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튜버들만 원화가 휴지 조각이 된다고들 한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팩트로 제시된 게 3분기에 한국은행이 17억 달러 정도의 달러를 매도하고 원화를 샀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환율이 올라간 것이 팩트고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고 두었을 때 환율이 1,480원까지 간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4분기에 1,480원 도달하는 과정 중에서도 한국은행은 꾸준히 달러를 매도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끔 시장이 오해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선택을 왜 하게 되었는지와 그 선택이 왜 내재 가치나 자연스러운 균형에서 벗어나 있는지 이거를 저는 항상 설명합니다. 만약 그걸 설명할 수 없다면 시장보다는 그 사람이 잘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창용 총재가 한 것처럼 말을 뱉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면은 희망사항을 그냥 내뱉으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행동하는 사람들이 책임의 전제로 실제 돈을 투자함으로써 변화합니다. 그리고 이창용 그는 아쉽게도 한국 주식을 단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 총재가 됐을 때부터 일관되게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산 내역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책임을 져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 3년 내엔 없습니다. 평생 월급을 받아가며 살아왔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해외 주식 투자하는 사람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다 라는 남탓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그의 자리는 무지함이 용서받을 수 있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작은 책임조차 져보지 못한 사람이 타인의 책임하에 투자하는 행위를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못하다를 논하는 것이 어불성설이고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는 책임에 따른 위험과 수익의 상충관계 속에서 최선의 조합을 찾아 감정을 배제하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개인의 판단이 모여서 설령 한국 시장이 매력적이지 못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값싼 말로 뒤틀어 보겠다고 하는 것은 무지의 발로이며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 어이없는 발언들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한번 뜯어보자면은 우선 대미투자 연 200억 달러 집행에 대해서도 스스로가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대미협상 담당자가 아닌데 마치 어떻게 낚아했지 스스로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200억 달러를 현금 투자 집행하기로 합의한 것이 오피셜하게 보도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은행에서 이렇게 절대로 기기적으로 안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은 합의를 번복하거나 협상을 깨뜨리겠다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보도자료에 2천억 달러를 현금 투자 방식으로 집행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은 경기 조정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절대로 아닙니다. 마치 경기 부양을 위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정치권의 인식을 그대로 가져온 것 같은 발언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안 그래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자산에 대다수 자산이 묶여있는 마당에 해외 투자를 줄이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더 낮아진 수익률로 더 빠르게 연금이 고갈되면 도대체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미래 세대입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의 고통은 그들에게는 알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창용 총재는 그들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취업이 안 된다든지 환율이 올라 수입업체가 어려워진다든지 하는 비용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역으로 저는 몇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니, 이미 물어봐도 답은 나와 있기 때문에 지적하고 싶습니다. 연금이 고갈되어 소득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올게 될 미래 세대의 고통을 심각하게 고려했는가? 당연히 아닙니다. 그냥 책임없는 현재 쾌락을 즐기고 싶을 뿐입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비중을 높이면 취업이 안 되는가? 논리적 인과관계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해외 금융 투자를 늘린다고 국내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주장에는 수많은 비약이 포함될 수밖에 없으며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생각하는 국민소득 4만 달러, 낮은 BIS 비율, 윤석열 정부에 비해 더 나은 경제 상황, 그런 것들에 대한 집착과 언론 플레이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해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면 굳이 노동소득을 힘들어 추구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모두가 그런 삶을 추구하기는 어렵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실제로 대외 순자산이 533조 엔에 달해 GDP보다 더 많은 소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더 많은 소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거주국이 선진 경제가 될수록 자본이 풍부해지면서 다른 생산 요소 대비해서 자본이 부족한 나라에 투자해서 더 높은 자본 수익률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책임 있는 투자자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은 부를 누리는 데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삼아 최근 10년간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수익률은 약 11.0%, 국내 주식은 약 6.5%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외채를 발행하게 해주고 외환 영향을 줄이면 채권 발행에 따른 이자는 누가 부담하냐? 이 부분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채권 발행은 무료가 아닙니다. 현금을 갖고 있는 친구가 미국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현금을 달러로 바꾸지 않고 달러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누구나 그 친구를 말릴 것입니다. 그 친구가 나를 대신해서 투자해주는 친구라고 하면은 더 말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 희한한 일을 국민연금에게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발언을 언론 인터뷰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고 우려스럽습니다. 환율이 올라서 수입업체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모든 경제 현상에는 일방적인 장점만 있지 않고 또 일방적 단점만 있지 않습니다. 수입업체는 환율이 올라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소득 불평등이 일어날 수 있지 않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소득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찾는 것은 절대로 한국은행 총재의 임무가 아닙니다. 환율은 억지로 조정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경제학에 있어서 정말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크루그먼이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경제학자입니다. 경제학자 중에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시카고 학파도 아닌 세케인즈 학파 경제학자로서 정치적으로 사회자유주의, 진보주의자로 평가되는 정말 건전한 사회인식을 보유한 존경받아 마땅한 경제학자로 08년에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국제경제학 교과서의 저자입니다. 누군가의 유사진보, 유사사회주의자, 사회자유주의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가장 간명하고 진리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그의 가르침 중에 크루그먼의 상원 불가능성 정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모든 걸 다 이루려 욕심을 내는 사기꾼들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이론의 내용은 자유로운 자본이동, 환율의 안정성, 통화정책의 자율성은 모두 달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를 이제 GPT를 활용해가지고 정리했으니까 궁금한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쉽게 보자면은 이제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를 포기하는 옵션은 독재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면은 2번하고 3번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명제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를 살린다고, 그리고 부채가 과도해서 이자율을 더 올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네, 거기까지는 받아들여줄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부동산 가격을 억지로 부양하고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면은, 그렇게 막아야 한다고 하면은 결국 하나 남은 옵션은 환율의 안정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자유변동 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만약 환율 안정성도 욕심을 내서 균형에서 벗어난 수준을 유지하려 한다면 그것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당연한 귀결을 여기부터는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부러 생략하는 것입니다. 이창용이 모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학자적 양심을 포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덕분에 저는 한때 수업을 들었던 사람으로서 가졌던 일말의 존경심을 말끔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형식주의입니다. 이것이 한국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그렇게 여유있는 시점이 아닙니다. 이미 많아져버린 노인 인구, 감소하는 경제활동 인구, 세계시장에서 자유무역의 퇴조, 주요 산업의 경쟁 심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과 같은 비효율적 자산에 집중된 투자와 같은 메가트렌드는 한국 경제의 부정적인 거시경제적 조건입니다. 여기에서 조금만 발을 헛디뎌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성세대의 다수는 그런 처방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조금 더 잘 나오고 일본보다 더 잘 나오고 집값이 몇 억대 이상에서 유지되는 것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정책 목표여야 합니다. 그들에게는요. 그런 정치인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수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치인이 당선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이 대전제 속에서 저는 해외 주식에 투자하며 꾸준히 문화를 환전합니다. 국내 주식은 정말 모든 면에서 증명된 주식이 아니라면 투자의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현재 환율을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보유해야는 사용될 것입니다. 25년 3분기부터 그래 왔으니까. 그 이후 거시경제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 원달러 환율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어제 환율 차트거든요. 보시면은 수많은 빨간색으로 내리꽂는 개입의 흔적들이 보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식으로든 비용이 듭니다. 비용 없이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런 개입 없이는 결코 환율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입 여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국민연금 환해지에는 비용이 듭니다. 한국은행에 의한 보유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LTO의 미래는, 저는 이제 모든 공동체 집단이 지향해야 할 목표는 구성원이 최대한의 이기심을 발휘해서 자기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 최종적으로 이제 합쳐졌을 때 집단의 목표와 부합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LTO 모든 구성원이 수익을 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한 끝에 보다 더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공유되고 그에 대한 엄격한 검증과 피드백,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놔두면 높은 확률로 파국으로 치달을 한국 사회로부터 더 많은 투자자를 구해내는데 기여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매우 유감스럽지만 현재 지금 외환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을 보고 있자면 75% 이상의 확률로 외환보유고의 바닥을 보거나 아니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환율을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환보유고의 바닥을 보게 되면 보다 짧은 시간에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환율을 수용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은 정해져 있는데 그에 도달하는 과정이 달라질 뿐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억지 주장과 남탓, 그리고 존경하던 사람들의 민낯을 보게 될 것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현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는 감정이나 다른 누군가의 선호, 효용을 위해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개입도 없었을 때 환율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가? 이창용이 바람직한 투자 방식이라고 하는 방식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향인가? 그렇다면 이 시장 참여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모든 답이 환율을 상방으로 올릴 것이라는 그런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모두 차치하고라도 경제의 펀더멘털, 시장의 매력도, 자산의 다양성, BM의 희소성, 어떤 면을 고려해도 해외 주식에 일정 수준 이상을 투자해야 할 이유가 명백합니다. 이에 더해서 해외 투자를 함에 따른 허들이 너무나 많이 낮아졌습니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라 라는 이창용의 발언은 제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으라 라고 얘기하는 세월호 선장 이준석의 방송을 떠올리게 합니다. 스스로는 국내 주식을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무책임한 행동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나기도 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야 정해진 미래로부터 스스로를, 내 가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바라는 LTO는 스스로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길에 동참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더 많은 부를 보유하고 무시할 수 없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집단이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이 사회를 바로잡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단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가치관을 공유하는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 길을 제시하는 커뮤니티가 되길 희망하면서 오래된 은사 이창용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을 이만 줄이려고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환율에 대한 그런 생각을 좀 공유드린 걸 맞춰보고 한 1분 정도 쉬었다 할 테니까 Q&A를 한번 해주시면 거기에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쉬었다 오겠습니다.